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H1N1형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에 비상 등이 켜졌습니다. 네,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가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예. 일반 감기와 이번 신종플루의 증상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신종플루로 알려진 H1N1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현재 계절 독감인 A형과 B형 독감도 같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독감의 특징을 보면 발열이 39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감기에 비해서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신종플루 H1N1의 특징으로는 복통과 구토에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 기침이나 가래, 인후통은 모두 감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뒤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독감의 증상이 나타나고 24시간에서 30시간,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 독감의 증상이 많이 경감이 되고 유병 기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증상이 나오고 3, 4일 이상의 수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 를 복용하거나 수분 섭취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이제 독감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일이 경과된 경우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이거나 혹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신종플루로 인해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할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폐질환, 당뇨, 면역 저하가 있거나 이제 2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합병증 중에 폐렴이 가장 심각한데요.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독감 발생 이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근육의 염증이나 심근의 염증, 또 심낭의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라이 증후군이라고 해서 중증 뇌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신종플루와 독감은 언제까지 유행을 할까요? 대개 독감은 11월 초에 시작해서 12월에서 1월에 최고조를 이루고 3, 4월에 다시 작은 유행을 이루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올해는 독감이 1월 초에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최고치를 이루고 4, 5월까지 지속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이나 신종플루는 전염성도 무척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방학도 거의 끝이 나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은데 예. 이럴 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독감 예방의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잘 됐을 경우에는 70%에서 90%의 예방력이 있고 대개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지만 올해는 4, 5월까지 독감의 유행이 예측되기 때문에요. 늦었더라도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손 씻기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환경에서는 기침 에티켓을 지켜서 기침을 할 때는 손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서 독감이 퍼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4, 5월까지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